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 그 뒷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첫째는 물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에 복귀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를 좀 읽을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모읍니다. 물론 공통 분모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공통 분모 탄핵 사유 중에서 비상기업령을 내란 행위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제 헌재가 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른 부분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뒷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와 지금 소위 말해서 최근 이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실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실 정보지에 대해서 제가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완전히 허황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과거에 뭐 정보기관에 있었거나 아니면 정치부 기자를 했거나 또는 뭐 국회에서 일을 했거나 경찰 정보형사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드는 그런 그 사실 정보지 정권가에서 주로 거래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는 좀 나중에 보면은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보면 확인하면 있습니다. 그래, 가령 그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전에 그 정보지들 중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7대1로 기각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7이라는 것은 결국 이번에 사실상 7대1이죠. 이 각하와 기각이 5, 각하가 2. 그러니까 사실상 인용하면 안 된다가 7. 그 다음에 인용 하나, 정계선 하나 딱 했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여성 재판관, 김복형, 우파의 김복형, 좌파의 정계선 이 두 사람이 대충돌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서 그런 것도 일종의 사실 정보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은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이 심리에서 두 사람이 부딪혔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에 나오고 있는 정보지들 그리고 제가 따로 취재한 것들을 모아서 몇 가지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8인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 기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 4가 나왔죠. 그래서 4대 4가 나와서 진영별로 갈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조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죠. 그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8대0 만장일치 기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기각 쪽으로 가니까 만장일치로 사실상 합의를 했는데 정계선 혼자 이번에 인용을 주장을 했죠. 정계선이 난데없이 깨버렸다. 그래서 인용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합의가 깨진 거죠. 그래서 각자 소신에 맞게 그러면 하자 해서 표결 비슷한 걸 해서 결국 5대 2대 1, 사실상은 7대 1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계선 혼자 인용을 주장을 했죠. 파면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정영식, 중한창 두 사람이 이 각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각하를 주장을 해서 또 5명은 기각해서 5대 2대 1로 나온 결과다. 그런 것이 지금 뒷이야기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정계선은 무조건 묻지 마.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 파면 이쪽으로 지금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런 돌출 행동에서도 드러난 겁니다. 정계선은 처음에 자기가 인용 쪽으로 돌았으면은 그러니까 한독수를 파면해야 된다고 돌았으면은 한 서너 명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왜 그러냐면 그 좌파 성향이 3명이 있죠. 자기 그 정계선 말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가 따라올 것이다. 정정미는 지금 중도로도 분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 할 때 인용편에 썼습니다. 그 세 사람과 또 중도 쪽에 있는 김복형 정도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명도 인용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계선이 그 다수당이 야당의 지원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장, 지금 권한대행 체제죠. 그 문현배 권한대행은 4월 18일 되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장을 약속받았다는 이런 말들도 돌고 있고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원래 탄핵재판 초기에는 만장일치를 또 뜻을 모아서 인용 이런 기류가 강했는데 실제 여론이 지금 불이 붙었죠. 여론전이 불이 붙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우세한 그 강장의 여론 그리고 여론조사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양분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대두가 됐죠.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니까 평의의 기류, 그러니까 변론 때까지와는 다른 11차 변론을 했는데 변론을 기반으로 평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파의 정영식 그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는 평의의 기로가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이 4.5 대 3.5 기각 구도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흔역을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오늘도 박찬대는 오늘 중으로 한독수 대행, 새로 대행을 다시 맡았죠. 한독수 대행에게 마흔역 임명하라. 지금 막 압박을 하고 있고 강화문에 청막까지 쳤고 이재명은 그전에 최상목을 겨냥을 해서 뭐 몸조심하라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지금 4.5 대 3.5니까 마흔역을 집어넣으면 5.5 이제 6명을 채야 되니까 그러면은 훨씬 유리해지죠. 그래서 마흔역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4.5라는 것은 일단 4명은 그 좌파 쪽에서 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까지 하면 되죠. 그리고 거기까지 4명인데 0.5는 뭐냐? 바로 김형두. 중간에 중도청으로 되는 김형두. 그리고 이쪽에 3.5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또 김영두, 중간에는 김영두. 그래서 4.5 대 3.5 기각 구도로 현재는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독수 총리 판결에서 200석, 그러니까 그 탄핵 정족수 200석 절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졌었다는 겁니다. 한독수 심리에서 대부분이 이제 그 흥결이 있다 인정을 했는데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각하로 이 문제 때문에 그 의결 정족수 문제 때문에 각하로 정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최상목 대행 체제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최상목 대행 때 임명을 했던 본인들 두 사람이죠. 그 안에 헌법재판관 안에 임명을 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정계선하고 새로 된 조한창 이 두 사람은 그러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최상목이 임명했는데 최상목이 무효가 돼버리면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하 의견이 2명 외에 더 많았지만은 조한창과 김복형, 정영식과 조한창 외에 더 있었지만은 그 혼란 때문에 국정 혼란이 심각해진다고 판단을 해서 각하를 안 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8대0 기각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정계선이 깨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각하 의견이 아주 강한 그 두 사람 정영식 그 조한창도 결국은 각하 의견을 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대 1대 2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지금 미뤄졌죠. 지금 미뤄지고 28일 이번 주 금요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26일 이재명의 재판, 네, 2심 선고 이후로 미뤄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하는 것이 불복 가능성, 이제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은 불복 운동을 벌일 텐데 이재명이 내일 2심 선고를 먼저 받으면은 2심에서 자격 박탈형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선고가 나오면은 이쪽에서 불복 운동을 하는 동력이 약해지죠. 이재명도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완전히 날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내분이 일어나죠. 이재명 손절론이 일어나면서 434억 원도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 가까워지니까 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이 날짜를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재가 헌재가 결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헌재도 상당히 머리 아픈 골치 아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재명 재판 지켜보고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뭐 정보지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각 그리고 인용 각하 쪽이 팽팽히 맞서 있어서 이게 심리가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더 늦어졌다. 이것은 이제 정설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의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와야지 그 기각 선고가 나오면은 불복을 할 텐데 그 불복의 강도가 떨어진다. 이재명이 그만큼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언제 나올 것이냐? 너무 이재명의 선고 내일 있는데 너무 붙이면은 그러니까 목,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붙이면은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다음 주 초에 기일을 정하면은 특별한 다른 변수가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 정도로 예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4일이면은 4월 18일 날 그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놓고 결론을 지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4월 4일설 이번 주 금요일 3월 28일설은 또 좀 숙지고 아직 서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판관들끼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또 하나는 너무 이재명의 2심 재판 선고와 너무 붙이면은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더 멀찌감치 띄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4월 4일 선고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용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파들도 이재명 선고 보고하자. 그게 여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이 이제 먹혀들어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다. 4월 4일 정도로.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지가 완전히 전부 다 허위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사실로 팩트로 밝혀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지를 중심으로 또 제가 취재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도 또 뒷이야기들을 더 모아서 그리고 오늘 저녁 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진전된 이야기 내일 이재명의 2심 선고 문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